어! 자,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께 살을 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다면 오늘은 어떻게 하면 살을 잘 찔 수 있는가에 대한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감자 가격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감자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요리를 해볼 것입니다. 보통 감자를 깎을 때는 저렇게 감자 칼을 사용하잖아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감자 칼 같은 경우에는 칼날이 가급적이면은 넓은 게 손을 다칠 확률이 줄어듭니다. 작은 칼 쓰시다가 손 다치는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제가 쓰는 저 녀석은 3,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손 다치신 분들 밴드보다 이게 더 쌉니다. 자, 이제 감자를 삶아줘야 되는데요. 보통은 물에다 삶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 요리 같은 경우에는 감자가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질척질척하면은 약간 퀄리티가 떨어지는 음식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감자를 물에 삶게 되면은 오래 삶으면은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질척질척해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완성된 음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요리에 따라 가지고 쪄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감자가 쪄지는 동안에 저희는 이제 살을 찌울 수 있는 주 재료인 칼로리를 확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올리느냐? 치즈로 올릴 건데요. 요거는 그리에르라는 치즈입니다. 그리에르라는 치즈는 어느 요리에 많이 쓰이냐면요, 왼쪽에 보이시는 음식은 라클레트, 오른쪽에 보이시는 음식은 이제 퐁듀라고 하는 거죠. 두 개 다 여러분이 아는 요리인데 스위스에 있는 치즈 요리입니다. 왼쪽은 부먹, 오른쪽은 찍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치즈를 이렇게 갈다 보면은 끝에 마른 부분, 딱딱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보통은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아까우신 분들은 우유 같은 거에다가 넣고 한번 끓여가지고 치즈 맛이 나는 우유, 치즈 맛이 나는 크림 이런 걸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다지 맛은 없어요. 그냥 내가 이걸 버리면은 좀 아까운 느낌이 덜 들 뿐입니다.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몇 킬로그램을 모아가지고 한번 끓이기는 하는데 집에 나오는 저 정도 양으로는 뭐 딱히 하실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지옥 가지 않으니까 괜찮고요. 치즈를 한 가지 더 갈아줄 건데요. 요거는 프레쉬 모짜렐라입니다. 모짜렐라 넣어주는 이유는 요 녀석은 냉동 모짜에 비해서 수분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만들어진 음식에 촉촉함을 가미하기 위해서 넣어주는데, 사실 그냥 냉동 모짜렐라를 써도 되고 저도 굳이 이 녀석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를 이제 음식이 완성되고 날 때쯤에 알았어요. 다음으로 준비해 줄 것들은 생크림과 버터입니다. 그람수대로 재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자가 다 삶아져 가지고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쫙 여니까 포슬포슬하게 익혀진 감자가 보일 겁니다. 저건 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수증기니까요. 뭐 시커멓게 타고 있다고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자를 한번 꺼내서 왼쪽에다가 옮겨주니까 옮기는 과정 중에 이제 푸석푸석 다 깨지는 걸 보시죠. 아주 잘 익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수분이 하나도 나오지 않잖아요. 물에 삶으면은 저때 물이 뚝뚝뚝뚝뚝 흐르면서 감자를 먹으면 물이 찔꺽 나오거든요. 하지만 쪄주시면은 되게 포슬포슬하고 건조한 느낌으로 퍽퍽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해 놓은 재료들을 모두 다 하나씩 가져와 가지고 합체해 줄 시간입니다. 합체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대형 마늘 빻기 기계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조금 더 작은 구멍을 가진 녀석을 사용해 볼 거고요. 여기에다가 감자를 넣은 다음에 다진 마늘 만드는 기계 있죠? 그것처럼 눌러주시면은 이 앞에서 감자가 이렇게 숑숑숑숑숑 나옵니다. 굉장히 입자가 가늘고 보드랍게 감자를 으깨실 수가 있어요. 보존적인 스타일의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것과의 차이점이 뭐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입자가 고와가지고 나중에 메쉬 감자 이런 거를 했을 때 엄청 부드럽게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생크림을 먼저 넣어주고 불을 약한 불을 해가지고 살짝만 가열해 주시면 돼요. 이미 감자는 다 익었으니까요. 저거를 뭐 다시 굽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버터와 치즈들을 다 녹여준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불로 하신 다음에 버터까지 넣어가지고 마구 휘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버터를 녹여가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만 지나도 약간 빵반죽처럼 살짝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 늘어나는 거를 극대화시켜가지고 거의 스파이더맨급 감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 버터와 크림이 다 녹았으면 여기다가 치즈를 조금씩 나눠서 넣어주도록 합시다. 치즈를 넣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감자가 찍찍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그 모짜렐라 광고 같은 거 보셨잖아요. 한번 쭉 당기면 늘어나는 그런 느낌으로 늘리는 감자를 만드는 게 오늘의 목표인데요. 요건 이제 프랑스 음식 중에 하나로 알리고 포테이토, 뽐 알리고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주로 스테이크나 이런 것과 같이 먹기 위해서 나오는 음식인데요. 신년에 이제 살찌기에는 최고의 음식이 아닐까 해가지고 가져왔고요.
이런 식으로 치즈를 몽땅 다 집어넣고 빙글빙글 돌려주시면은 어느 순간 굉장히 부드럽고 마치 벨벳 같은 이런 느낌의 감자 메쉬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탄성이 강력하고 쭉쭉 늘어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치즈를 더 넣었어요. 이제 슬슬 뻑뻑해지는 느낌이 나죠. 바닥에 전혀 눌러붙는 끈적함이 점점 사라지고 탄성이 생겨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탱탱볼 같이 탱탱거리는 감자를 만드는 게 오늘 저의 목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짜렐라 조금 넣었더니 끈적끈적하게 늘어나는 느낌인데 아직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가지고 있는 치즈를 모두 다 부어줬고요. 감자 양보다 치즈가 많아서 이거는 거의 감자를 치즈에 쌓아 드세요 같은 느낌으로 지금 요리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늘어나는 걸 감상해 보시죠. 자, 이렇게 춤추는 감자를 만드신 다음에 드셔주셔야 되는데 담기도 어려워가지고 대충 감아가지고 담았습니다. 그래서 먹어봤는데요, 쫀득쫀득한 감자의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냥 치즈 맛만 나는데 약간 뒤에서 살짝 치즈가 다 목에 넘어갈 때쯤에 감자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감자 요리예요. 물론 느끼해서 저는 나중에 타바스코를 뿌려가지고 먹었습니다. 어쨌든 맛있었고요. 자, 두 번째 요리는 뇨끼를 해볼 겁니다. 뇨끼, 밀가루와 계란을 계량대로 넣어주시고 감자를 대형 마늘 다지기 기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뇨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감자를 물에다가 삶아가지고 하시면 수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밀가루를 더 넣으셔야 돼요. 뇨끼가 뭐냐면 밀가루와 감자로 만든 파스타의 한 종류거든요. 그런데 물기가 너무 많으면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고,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면은 감자의 포슬포슬한 느낌이 나는 게 아니라 밀가루의 끈적끈적한 느낌이 나서 거의 옹심이 같은 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거는 피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보통 뇨끼들은 오븐에다가 감자를 구워서 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조금 귀찮아지고요. 약간 겉부분이 탈 수도 있고 너무 건조해질 수도 있어가지고 저는 찌는 걸 선호합니다. 섞어주셔야 되는데 빵 반죽 하듯이 섞으시면은 끈적끈적해져가지고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가위손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빻으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살살살살 삭삭삭삭 쪼개시면서 팍팍팍팍 덩어리지게 삭삭삭삭 파이 반죽 만드는 방식처럼 만들어주시면은 밀가루에서 글루텐이 생기지 않아가지고 너무 끈적끈적하고 쫀득쫀득하게 안 나오는 그런 이상적인 뇨끼가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반죽이 뭉치기만 하면 됩니다. 살짝만 뭉쳐가지고 이거를 밀 수 있을 정도로만 뭉쳐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저거를 굉장히 쫀쫀하게 뭉치게 반죽을 치댈 필요가 없고요. 거의 합체만 되게끔 섞어주시면 되고, 그 상태로 밑에다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덧가루를 피고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요대로 드셔도 되는데 저는 조금 모양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에서 직구한 파스타 롤링 팬 같은 것인데요. 파스타를 만들 때 요 판 가지고 굉장히 여러가지 파스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뇨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짝 밀어주면은 줄무늬 모양이 생기면서 고풍스러운 르네상스 느낌이 나는 이런 음식이 나오니까요. 요거를 이제 물에다가 한번 삶아주면 돼요. 근데 오래 삶을 필요가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자가 이미 다 익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추가로 첨가한 계란과 밀가루만 익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계란하고 밀가루는 낮은 온도에서 굉장히 빨리 익어버리죠.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만 데쳐주셔도 뇨끼는 완성입니다. 자, 이제 간단한 소스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은 브라운 버터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필요한 거는 그냥 버터만 있으시면 돼요. 브라운 버터 소스, 프랑스어로는 이제 버누아젯이라고 하는데 버터를 살짝 태우는 겁니다. 처음에는 거품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더 가열을 하시다 보면 거품이 점점 사라지면서 얘가 카라멜 색깔로 변합니다. 버터가. 저 상태에서 이제 불을 꺼주시면 되는데 제가 불을 끈다는 거를 깜빡하고 불을 못 껐어요. 껐다고 생각을 했는데 불을 조금을 남겨뒀더라고요. 그 조금 남은 불이 나머지 버터를 싹 다 태워버렸습니다. 작은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불 조절을 할 때 끄는 거면 아예 끄는 거고 작은 거는 작은 거니까 확실히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은 실패하지 마세요. 과하게 탄 건 아닌데 어쨌든 저렇게 약간 거뭇거뭇하게 묻을 정도로 타긴 탔습니다. 여기다 소금과 후추를 넣어주시면 끝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부분이 약간 갈색으로 변하면서 맛있게 구워진 거를 보실 수 있고요. 다른 방식으로 먹는 거는 이거는 그냥 시판 토마토 같은 거를 사셔가지고 거기다가 섞어 드셔도 맛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드시던 그런 파스타와는 달리 조금 오동통하면서 포슬포슬한 느낌이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좋아하고요. 요리를 담으신 다음에 이쁘게 담는 방법은 치즈 같은 걸 그냥 뿌려주면 괜찮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게 색깔이 조금 많이 나가지고 탄맛이 나지 않을까? 음식이 망하지 않았을까?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괜찮았어요. 버터 소스도 탄 향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너무 그렇게 오버되지
않은 것 같았고요. 실패할 확률이 조금 줄어든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gnocchi 자체가 겉에 부분이 조금 바삭바삭하게 구워지니까 겉바속촉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그럴듯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감자 요리, 프랑스식 알리고 포테이토와 이탈리아식 gnocchi 두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감자가 집에 많으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양식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레시피고요. 물론 감자 요리로 할 수 있는 세상 간단한 요리는 다음 주에 업로드가 되니까 감자로 만드는 반찬이 필요하시거나 한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올라오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요리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